한 인물이 유명해지면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고 발언 하나하나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옆집 김씨 아저씨의 발언과 백만 유튜버 황씨의 발언은 같은 발언이더라도 파장이 다르죠. 그 사람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유명해진다는 것은 무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깨끗하고 훈훈한 이미지를 유지했거나 나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배신감을 야기할 수 있죠. 가령 제가 DC나 일베, 워마드의 유행어를 쓴다고 해서 저를 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의 컨텐츠를 보고 이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와는 상관없이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은 유명인이셔야 되는 이미지에 있습니다. 애초에 선하고 깨끗한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부족하지만 선하고 깨끗하기만 하면서 입단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대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에 확장성이 좋을 것입니다. 그 리턴 대신 져야 되는 리스크가 바로 이미지 관리인 것이죠. 이것은 대중문화를 이끄는 메인스트림이 연예인이나 방송 PD에서 유튜버로 넘어온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관리라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가끔씩 실언을 하거나 충분히 오해를 사기 좋은 발언을 할 수 있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의 반절 정도는 이런 발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발언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들이죠. 유튜버가 대도하면서 가장 처음 생긴 장르이자 그 형태와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지금까지도 성업하고 있는 우리는 흔히 사이버 레카를 단순히 남의 불행을 파먹는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레카들에 대한 비토여론과 달리 그들은 언제나 많은 조회수와 많은 구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즉 사이버 레카들도 당당한 유튜브 대중문화 유행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사회악이라는 말로만 가두어 놓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요즘의 세태를 분석할 수는 없겠죠. 대중문화의 흐름과 유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중들이 보는 것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무한도전 1박 2일과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가 유행하던 시절은 대중들이 대본과 꽁트의 범람기를 지나 더더욱 현실적인 것을 좋게 되었다고 해석했죠. 그러나 이제 TV가 더 이상 유행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50대 이상의 유행만 반영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거의 TV를 보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요즘 유행과 문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V보다는 유튜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방송사 역시도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컨텐츠를 재해석해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문화평론 3코너 유튜브 속 대중문화입니다. 그 첫 번째 장르 사이버 레카 편 가봅시다. 사이버 레카라는 것은 개요에서도 설명했던 문제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수익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법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유튜버죠. 이런 정보 경쟁을 하는 유튜버들을 레카로 비유한 것은 지식백과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성희님이 최초라고들 하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이버 레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레카라는 표현이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유달리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위와 같은 유튜버들을 많이 보았다는 뜻이죠. 이 시기를 설명드리자면 굳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태초에 윽튜브라는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제 친구의 친구죠. 개인적인 호호나 입장 차이를 배제하고 철저히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만 분석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유머 저장소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주로 우파 쪽의 시선으로 각종 이슈들을 전한 빅마우스였는데 처음에는 철저히 취미로 슈퍼마리오 등을 하다가 페이스북에서와 같은 논설을, 즉 이슈가 되는 정보에 대한 논설을 유튜브에서도 해보는 것이 어떠하냐 라는 조언에 따라 유튜브에서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다름 아닌 이 탈이죠. 유튜브 내부에서는 말로가 안 좋게 끝났습니다만 윽튜브의 유행은 하나의 사회현상이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도 있었던 이슈적인 영상들은 수익을 위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는 편이었고, 정치적인 영상들은 자기 입장을 길게 이야기하는 그냥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어르신이 자기들끼리 화내는 방송쯤? 하지만 윽튜브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념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스피디한 전개에 자기 할 말만 꾹꾹 눌러담아 전했어요. 윽튜브는 정치적 스탠스와 이슈 영상을 합쳤고 꽤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안티페미니즘적인 그의 발언들도 대부분 옮겨온 편이고요. 사실상 윽튜브의 출연 이후로부터 이슈 전문 채널들은 윽튜브를 벤치마킹했고 소위 윤서인사단, 코사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윽튜브의 영향이 매우 컸어요. 윽튜브가 본인의 과거의 커뮤니티 속 발언들, 다른 발언들은 사실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보수를 자처하는 본인이 과거에 천안함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고 신고 누적으로 채널이 폭파되면서 유튜브에서는 윽튜브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는 걸 비꼬는 건 아니고요. 2019년 윽튜브가 공중분해되기 전후로 윽튜브를 벤치마킹한 수많은 가면 유튜버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윽튜브보다 구독자가 높은 사람도 있었죠. 또한 현재는 철천지 원수 상태로 보이나 보수 계열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초창기도 윽튜브의 도움이 컸었던 것으로 보이니 보수, 안티페미니즘, 사이버 레카라는 세 가지 장르의 모두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와 그를 벤치마킹한 사람들이 워낙 수도 없이 유튜브에 대거 출연하고 심지어는 그 윽튜브마저도 자기 후기자들에게 레카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사이버 레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가 호응을 얻은 것은 윽튜브의 멸망 후 사이버 레카 5호 16국이 열렸을 때입니다. 윽튜브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고급스럽게 말하면 이슈 유튜브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종의 진영, 스탠스를 구축해 놓고 그 입장에서 논평을 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죠. 이 이후에 사이버 레카들도 대부분 특정 스탠스에서 논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가령 철저히 안티페미니즘, 보수라는 그의 스타일을 벤치마킹해서 원작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기도 한 뻑가도 그랬고, 완전 반대 진영이며 윤서인과 윽튜브를 쌍으로 비판하는 헬마우스도 역설적이지만 윽튜브의 후기자에 가깝습니다. 영상 구성이 거의 똑같았어요. 스피디한 전개도 그렇고. 하지만 윽튜브의 후기자들이 활동하던 2019년에서 20년의 시기와는 달리 최근은 사건 중심의 정통 이슈 레카보다는 인물 중심의 레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사건 사고가 마를 날이 없었다기보단 국민들이 전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죠. 그러면 현재는 국민들이 날이 안 서 있냐고요? 완전히 덜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날이 무뎌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상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적대감이 장기화되니까 사건 사고들에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싶은 듯 보여요. 가령 유튜버는 아니지만 스트리머 갤러리에서는 스트리머들을 수도 없이 억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오래 봐도 2개월 이상 그 길을 못 보겠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적대감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상대 집단에 대한 무관심이 생긴 듯합니다. 현재 논란 중인 사건들은 즉각 상대 진영의 말과 맞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고 괴로운 일이죠. 가령 이수혁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건은 새로운 증언이 나올 때마다 반대 진영의 사람들과 계속 싸워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틀렸다는 정보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만 하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중립기어를 박을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데 피로감이 훨씬 덜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레카들도 사건 중심에서 인물 중심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현재 논란 중인 사람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변화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더욱 쉬운 일이기도 하고 소재를 사실상 재활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더 쉬워질 뿐더러 현재 사건을 다루는 것보다 정신력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레카는 속도전이 생명이지만 인물 레카는 속도가 느려도 되고 내가 레카에 끌려가는 일도 비교적 적거든요. 또한 윽튜브 이후에 가면 유튜버들이 하나하나 논란으로 침몰한 까닭도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라는 혐오 표현의 첫 타자인 만큼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냈고 사건 중심의 사이버 레카들은 비교적 마일드한 사람만 남게 되었죠. 그리하여 현재는 사건 중심의 사이버 레카에서 인물 중심의 사이버 레카로 유행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카는 대체 왜 유행인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인지해둬야 되는 것은 사이버 레카는 유튜브의 전유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트리머 갤러리에서는 지금도 몇몇 스트리머들을 죽도록 물어뜯고 있고 유튜브가 존재하기 전 TV와 언론 시대에서도 기자들은 기레기라고 불리기 일쑤였으며 아예 연예인들의 가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 한국에는 디스패치가 있을 정도이니 사이버 레카라는 것은 유튜브만의 고유한 문화라기보다는 언론, 정보 전달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부터, 아니 더 고대로 내려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하라는 것이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역사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밌거든요. 이런 황색 언론들을 찾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황색 언론들, 사이버 레카들은 자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그것으로 클릭을 유도, 클릭베이트를 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주목도와 돈을 얻습니다. 황색 언론 시절엔 덜했으나 심지어 요즘의 사이버 레카 시절에는 팬까지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반면 레카를 찾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립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정보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저는 최근에 알게 된 노래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전부터 활동을 접으셨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가장 잘 축약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레카예요. 요즘은 정보 습득을 동영상으로 하는 시대란 말은 제 채널 이외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죠? 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레카의 영상을 찾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스스로를 아주 느린 레카라고 소개하는 게임 정보 이슈 유튜버 지식백과의 김성애도 아주 느린 레카이기 때문에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카를 찾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스탠스예요. 가령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 업계 이슈를 다룬다면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에 더더욱 신뢰도가 생깁니다. 또한 그 정보에다가 더 많은 뒷이야기 혹은 분석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도 있겠죠. 혹은 나와 비슷한 스탠스의 사람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XX씨가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을 했다는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XX에게 실망해야 되는가? 혹은 XX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드 쳐야 되는가? 이 결정을 사이버 레카들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저도 하고 있죠. 대중문화 평론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제 발언에 의견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관심이 없는 일,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의 논란을 굳이 레카를 찾아가서 보는 사람은 대체 어떤 심보인 것인가? 그건 당연히 돌을 던지는 것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돌 던지기보다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단체로 돌 던지기예요. 나 혼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 역습이나 역공을 당할 위협도 있고 나의 양심이 죄책감을 막 뿜어낼 수도 있지만 단체로 돌을 던진다면 역공의 위협도 없고 내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욕을 할 수 있다니 이만큼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은 위의 세 번째 이유, 왜 레카를 보냐고? 그야
재미있으니까. 이 케이스만을 들어서 비판을 하지만 사실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보았듯이 사이버 레카들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 레카들은 자신이 깔아놓은 성장판에 죄인을 매달아 놓는다 라는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더라도 나쁜 사람에게 돌 하나 더 던지는 것이 과연 세상을 얼마나 더 바꾸겠느냐 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나쁜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아무도 몰랐다면요? 즉 사이버 레카는 일종의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나쁜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나름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레카들은 양각에 처해요. 아무도 몰랐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교차 검증할 증거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과 그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증거뿐이죠. 과거의 사건 중심 레카들은 이 기수로 멸망했습니다. 죄인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애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이 되어서요. 마냥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50대 50 정도의 책임을 가진 일을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호도하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레카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확실히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저적거리에 매달아 놓고 돌 던지는 것이 추세이지만 그것 역시도 만약 그 대상이 트라우마로 활동을 중지하거나 그것보다도 훨씬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활동도 위험하게 되겠지요. 결국 사이버 레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적 제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논란이란 것은 죄인을 선별하는 과정이고 그 안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서 누가 죄인인지 가려내는 일까지 스스로가 한다면 전문성이 없는 사인이 누군가를 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가십과 이슈로 입방을 지는 것은 인류의 본성이 가깝기 때문에 사이버 레카와 똑같은 일을 하는 환색 언론들이나 기자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언론이나 기자들은 최소한의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고 연예인 역시도 꼴랑 유튜버 나부랭이들보다는 훨씬 큰 리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기자들이 연예인들을 언론으로 공격했지만 현재는 사이버 레카가 유튜브를 공격하는 개인이 개인을 마구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개별화되었고 개인의 과거 발언 등이 조명되니 내밀해졌으며 지나고 보면 대체 그게 왜 문제였는가 싶을 정도로 막상 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거의 없는 이게 미래의 모습인 다원화가 아닐까요? 다원화가 아름다운 미래인 양 묘사한 사회교과서 당신들은 틀렸어. 지금까지 유튜브속 레카의 유행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